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을 옮긴다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자녀들 대학을 보내는 일, 결혼하는 일, 여러 가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판단 내리기가 힘들죠. 그럴 때 참 현명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참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양심철학원의 이원일 원장님을 모시고 그 인생의 중요한 그 판단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양심철학원 원장을 하면서 네. 여러분께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걸 좀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 앨러드를 갖고 예,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는데 네. 질문만 정확하면 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언제나. 네. 특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명한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앨러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의 무의식이 아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아는데 무속인들도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을 읽고 그것을 답하기 때문에 네. 꽤 정확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은 우리 의식을 바다로 비유하면은 바다는 전체 바다가 지구 전체 바다가 연결돼 있죠. 네. 그 사헬이라는 바다 하나 빼고는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아마 남극해, 북극해, 태평양, 대서양 다 연결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우리의 표면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이 있는 이 표면 의식은 그 바다 전체로 봤을 때 파도 정도에 불과하다. 네. 거기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의식은 거기서 한 1, 2m밖에 더 내려간 의식이 아니고 그 전체 바다가 우리의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대단한 거죠. 우리의 무의식은 대단한데 무의식이 의식에 비해서 더 엄청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데이터도 엄청 많은 네. 거고. 네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의식하지 못하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 무의식에 물어보면은 뭐든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속인도 예를 들어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모셨다, 메가더를 모셨다 하는 거는 그분이 아는 만큼밖에 모르는 것이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무의식은 그 바다같이 넓고 연결돼 있고 무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무의식을 한 번도 꺼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은 참 어마어마한 데이터고 네. 내용이 그 대단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물어보면 뭐든지 답을 할 수 있고 진위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제 몸이 알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몸이 알게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칼 구스타프 융도 우리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전체가 이미지화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퍼피스 박사는 의식의 지도까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천서부터 일시까지 이렇게 정해서 슬픔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은 하위 의식이고 기쁨이나 용기나 이런 평화, 사랑 이런 것은 상위 의식에 속하는데 네. 이게 1988년도까지 인류 전체 의식 수준이 190에 머물렀었어요. 네. 수세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굉장한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근데 1988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벼랑간의 인류 의식 수준이 10점이 뛰었어요. 그래서 200에 도달했어요. 네. 그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면 개인이 태어나서 네. 평생을 살면서 한 5점 정도밖에 못 오릅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이제 지금 제가 나이 또래에 물어보면은 옛날보다 생각하는 게 깊어졌고 많이 편해졌고 옛날 같으면은 젊었을 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럼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5점 정도의 의식 수준만 올라갔는데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네. 현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식 수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이제 잠재 의식이 아니고 우리 표면 의식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면 진위를 알 수 있으니 여기에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전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 저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뭔가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저한테 지금 예. 유익한다는 건 네. 우리가 그 무의식의 바다에는 네. 전체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실 국가에 유익하다, 뭐 국가에 불리하다라는 것은 한참 지나서 사실 역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우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몹을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죠. 네. 첫 번째로는 네.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당연히 유익한 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합니다. 추구 자체가. 네. 왜냐하면 그 예수나 석가께서도 못한 벌만 있고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이제 종교를 만들 만큼 이제 의식 수준이 높은 거죠. 네. 그분들의 의식 수준은 천이 넘는 의식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네. 당연히 대통령을 하고 너무도 잘하시죠. 그리고 늘 약자 편에 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강자 편에 서면은 잘못하면은 뇌물이 되고 아부가 되지만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 언제나 사실은 역사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는 강자 편에 쓸 때도 있고 약자 편에 쓸 때도 있고 예수께서도 여기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무의식의 바다에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무의식의 바다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무의식을 얘기해봐야 그때 사람의 인식 수준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천재라는 분도 그때 수준에 맞게끔밖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엘로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예 아니오라는 답으로 끌어내서 그거를 이제 희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엘로드가 아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죠. 엘로드는 잘 알다시피 수맥을 재는 겁니다. 수맥을 재는 일종의 기구인데 이것도 착각하고 있는 게 수맥을 재니까 이 엘로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물체든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빛과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우주는. 그러니까 파동을 일으켜서 내 근육의 힘을 조정해서 엘로드로 나타내게 할 뿐이지 엘로드가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파동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식물을 재면은 식물이 이제 이 기감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통해서 네. 이걸 통해서 느껴지고 팔을 통해서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찮은 그림도 네. 어린애가 그린 별을 그려놓고 벽에 붙인 다음에 재보면은 이거는
꽤 괜찮은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 11자로 나오는데 사진인 경우는 다릅니다. 사진인 경우는 확 다져요. 가짜라는 거죠. 이건 그거를 상징하는 거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판단해 냅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정확하다면은 이라는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을 이제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네. 그걸 돌아가셨다고 사용하면 상대방도 알아듣고 나도 알지만 엘로드한테 그런 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다는 거는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학교, 교사 같으면 학교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은 안 돼요. 사망했다 또는 죽었다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꼭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단순 명료하게. 그러면은 예, 아니오에는 답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에는 답을 얻어내면은 그 질문을 좁혀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정밀한 데까지도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벌어지면은 예고, 네. 오므라지면은 노입니다. 네네. 3월 9일 있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물어봐도 된다. 예,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네,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되는지. 물어봐도 네. 되는지 여부를 왜 물어보느냐면 남한테 해를 끼친다든가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일이 되는가 이런 거 절대 답변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명을 물어본달지 네. 이런 것 또는 남한테 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엉뚱한 걸 물어본달지 이런 거는 답변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현명함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엘로드가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건지를 먼저 물어보죠.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물어봐도 된다. 물어보렵니다. 네. 그렇잖아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선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식 수준을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식에 관계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나라 망할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후보가 돼도 나라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국익에 우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당선되지 않는 사람을 지지했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높아지면서 말씀드렸고 네. 6가지의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네. 6가지 이제 여러 사람을 놓으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질문이 잘못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아까 돌아가셨다는 것과 제가 이제 지갑을 교회 갔다 오면서 마사지 체어에 누워서 와이프가 이 양복 상의를 덮어주는 바람에 전화기가 거기 빠졌어요. 네. 근데 모르고 이제 집에 가서 전화기 사니까 없잖아. 네. 몹시 당황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울려보니까 체어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양복 상의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지갑은 분명히 전화기가 떨어져 있었으니 네. 지갑도 당연히 떨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추정이 가능하죠. 추정을 해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없는 거예요. 아무 찾아도. 네. 그래서 일단 답답하면 애들도 자꾸 물어보니까 네. 애들도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마사지 받고 있을 때에 부부 두 분이 왔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혹시 그분이 주소갔나 싶어서 노 부부가 주소갔다고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가져갔냐 하니까 남자가 가져갔다는 결론이 났어요. 같이 물어도. 그래서 CCTV를 보니까 남자가 안 갖고 갔어. 그럼 이러다가 틀린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그럼 카드 같은 게 있으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머나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보험금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나도 손님이잖아. 나도 손님이고 그 사람도 손님이고 나도 남자고 멜로도 답도 남자고 그럼 나야? 네. 이런 결론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넣고 양복 주면서 찾고 없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만 정확하면은 답은 정확하게 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신고하지 말래던 이유도 알게 됐고 이제 그런 실수가 있었었죠. 그럼으로써 이제 한 단계 이제 여러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걸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거한테 물었다고 해서 얘가 말로 답변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하니 이제 좁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답을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을 천금같이 벌어주거나 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역량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진 역량에서 가장 최선의 것.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식당을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금방 알려줍니다.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한 15%밖에 성공을 못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망하려고 어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또 잘 될 거로 계산을 하고 갑니다. 네. 그러면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반수 이상은 문을 닫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거리에 보이니까 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제 썩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얘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용하고 얘가 이득이 되면은 하라고 봅니다. 얘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무의식이 하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네. 도대체 모르니까 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것은 아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는 꿈에 나타나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계속 해보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그래서 하실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이슈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사회 이슈화도 이 위에 뜬 의식의 그 파도에 불과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 목적이 그 사회 현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의도는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의식을 키울 수 있고 의식을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의식을 키웠을 때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다르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이제 사회 이슈화된 것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끌어가도록 하고 그거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